오늘은 돌파 매매에 관한 기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돌파 매매는 지지와 저항, 캔들 매매, 박스권 매매와 종합적인 관점에서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개념을 통합하여 한마디로 돌파 매매라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눌림목 매매는 눌림에서 반등의 자리를 찾는 것이고 돌파 매매는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전의 저항 라인이었던 것이 돌파가 이루어진 후에는 지지 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 이 지지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눌림목 매매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돌파 매매와 눌림목 매매도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긴장감을 더하기 위해 최근 부분은 잘라내고 보겠습니다. 이전 상황부터 차근차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밑에 보조지표를 하나 더 첨가했습니다. OBV 보조지표는 9일 동안의 거래량 대비 당일 거래량의 추이를 보여줍니다. OBV선이 중심선 아래에 있으면 거래량이 줄었다는 뜻이고 OBV선이 중심선 위에 있으면 거래량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OBV선은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어난 시점을 알기 쉽게 나타내줍니다. OBV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면 세력들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일단 이 차트에서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가 끝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추세선을 돌파하는 자리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121선이 상방으로 꺾인 것이 보입니다. 확실한 상승 추세입니다.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돌파가 나왔기에 바로 조정이 나온 것입니다. 이 차트는 돌파 매매에 관한 많은 교훈을 주는 차트입니다. 전고점 돌파이든 이평선 돌파이든 돌파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포는 늘 우리의 예상이나 기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주가를 핸들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돌파보다는 눌림이라는 개념으로 주가를 분석하고 접근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저항 라인을 돌파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다시 돌파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2차 저항 라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면 급락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상승 추세라는 것만 믿고 무턱대고 상승 추세를 따라가는 개미들이 제일 많이 물리는 구간이 이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파에 실패한 것이 확인되면 바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매도 타이밍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저항 라인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런 경우는 헛된 기대감을 버리고 눈치채고 재빨리 매도하고 빠져야 합니다. 2차 저항 라인 돌파에 실패하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1차 저항 라인은 지지 라인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이제 지지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항시 이럴 때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돌파보다는 눌림. 이 마인드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을 몸에 익히셔야 합니다. 제가 돌파 매매는 6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직 눌림에 대한 공부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돌파에 대해 조금씩 강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돌파보다는 눌림의 자리가 확실히 안전한 자리라는 것을 반대급부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하튼 돌파보다는 눌림이라는 마인드를 늘 견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일단 지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캔들이 보입니다. 이 캔들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혹은 큰 오빠 캔들이 보입니다. 이 캔들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반등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캔들들에서 타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 도지 캔들입니다. 이 타점들이 기본적으로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에서 타점을 잡아야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변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어떤 트레이더는 저지바라고 부릅니다.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겠습니다. 저지바를 확인하고 지지 라인에서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역시 오늘 강의 내용 중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큼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항이 지지로 바뀐 자리가 눌림목 매매의 핵심 타점이 된다. 눌림목 매매 고수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이 자리를 찾아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1차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되어 지지 라인에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고점 저항 라인은 아직 돌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돌파가 나올지 저항 라인에서 밀릴지 예상하기 힘듭니다. 전적으로 주포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섣불리 예상하지 말고 다음 상황을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역시 전고 돌파에 실패하자 급락이 나옵니다. 주포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뺀 것이라 보면 됩니다. 주포놈이 작정을 했다면 전고점을 돌파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 새끼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왜 주포놈은 한 방에 전고 돌파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개미를 털기 위함입니다. 저점 매집을 위해서입니다. 자전거래로 급락을 시키면서 개미를 털어내고 다시 저점에서 물량을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설명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지지라인에 캔들이 딱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무턱대고 타점을 잡으면 안 됩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지선이 절대선은 아닙니다. 언제든 깨어질 수 있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은 절대 돌파되지 않거나 절대 깨어지지 않는 선이 아닙니다. 일종의 심리적 지지선과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반등의 신호가 나왔을 때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애매한 상태입니다. 분명 지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양봉 캔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양봉을 잡아먹는 큰언니 캔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밑에 보조지표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RSI 보조지표에서 중심선 돌파에 실패했습니다.
MACD에서도 추세선이 상방으로 꺾이질 않았습니다. RMI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OBV 보조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반등하는 자리에서는 분명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기 직전이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OBV 보조지표에서 골든 크로스를 뚜렷하게 확인하기 위해 OBV 보조지표를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수치 9는 그대로 놔두고 이평 종류를 지수에서 삼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면 골든 크로스 여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앞으로 이 상태로 이 지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OBV는 거래량의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을 한 보조지표입니다. 거래량은 세력의 핸들링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OBV 지표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해야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된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포가 손을 놓고 있다면 주가는 언제든 지지선을 깨고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OBV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즉,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지지선이 깨져버렸네요. 하지만 새로운 지지선이 생겼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반등을 하느냐 잘 관찰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절대 섣불리 예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박스권 돌파가 나와야 타점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지지선까지 무너져 내렸네요. 이 차트는 지지선이 무너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항 라인을 뚫지 못하고 밀렸을 때, 그리고 지지선이 무너졌을 때 급락이 나온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러므로 지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 미리 예단하지 말고 확실하게 반등이 시작된 것을 확인하고 진입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보조지표가 OBV 골든 크로스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OBV 보조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추세선이 상방으로 꺾였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 반등의 신호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지지선이었다가 지금은 저항선으로 바뀐 파란 선을 돌파하였습니다. OBV 지표에서도 세력들의 핸들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는 세력의 등에 올라타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세력의 등에 올라타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파란선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새로운 저항 라인에서 딱 가로막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OBV 보조지표에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파란선 지지라인이 살아있습니다. 더 지켜보아도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박스권을 깨고 내려온 주가를 큰 오빠 캔들이 회복을 하고 박스권 돌파가 나왔습니다. OBV 보조 지표도 추세선이 살아있습니다. 다른 보조 지표들에서도 모두 추세선이 상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상승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말이지요.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양봉과 음봉이 번갈아 출현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점을 높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음봉들을 한꺼번에 잡아먹는 큰오빠 캔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엠벨선을 타고 가는 스파이더 패턴이 보입니다. 거래량 막대 그래프를 보면 알지만 중간중간 주포의 핸들링이 계속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엠벨선을 깨는 장대 음봉이 등장했습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앞에 두 구간에서도 엠벨선이 깨지자 급락이 나온 것이 보입니다. 엠벨선은 상승 추세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주는 최고의 지표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후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의 조짐이 보입니다. 거래량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적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저는 최적 거래량 기법 신봉자입니다. 망설임 없이 여기서 타점을 잡습니다. 주포가 이 타이밍에 살짝 간을 보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핸들링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놈이 손을 댄 것이 확실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을 하다가 갑자기 급락이 한번 나왔네요. 주포가 개미들에게 겁을 준 것일 수도 있고 기관에서 매물을 던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인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급락이 나왔지만 지지라인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매매를 할 때 저 지지라인을 손절라인으로 삼으면 됩니다. 저 지지라인이 깨어지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지라인이 무너졌습니다. 미련 없이 매도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합니다. 하락 추세 끝에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마지막 거래량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빠져나갈 사람은 충분히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은 거래량으로 가볍게 주가가 상승을 한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일찍이 예견을 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캔들에서 이미 저는 주포의 의도를 읽은 것입니다. 가격 캔들보다 더 확실한 것이 거래량 캔들입니다. 이런 거래량은 절대 개미들이 만들지 못합니다. 아, 이놈은 주가를 끌어올릴 의지가 확실하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이 종목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을 시작합니다. 보시면 알지만 이후 주포놈이 개미들을 가지고 논 것이 보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열불이 터집니다. 많이 당해보셨겠지만 저도 주린이 시절 이런 주포의 핸들링에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릴 것처럼 하다가 패대기 치고 또 끌어올릴 것처럼 하다가 패대기 치고. 그래서 관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돌파보다는 눌림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매의 눈으로 관찰을 하다가 여기다 라는 느낌이 왔을 때 진입을 해야 합니다. 실전에서 단주로 수도 없이 연습을 해야 이런 감각이 생깁니다. 제가 놈의 의도를 읽은 중요 캔들 2개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캔들과 이 캔들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을 알리는 캔들들입니다. 역행자 캔들입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이 상승한 캔들들입니다. 이 캔들이 없었다면 주가는 밑으로 줄줄 흘렀을 것입니다. 주가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다가 이런 역행자 캔들에서 정확히 진입을 해야 눌림목 매매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섣부르게 돌파 매매를 시도하다가 주포의 핸들링에 당하고 나면 페이스가 무너집니다. 놈들에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놈들의 핸들링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대신 한 마리 노련한 매가 되어 날카로운 시선으로 관찰을 해야 합니다. 욕심 없는 관찰자가 되어 눌림목에서 정확히 타점을 잡는다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멘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무엇보다도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눌림목 매매가 완성이 되면 돌파 매매 관점에서 타점을 잡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여하튼 일단 눌림목 매매 고수가 되셔야 합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강조하지만 돌파 매매는 천천히 배우셔도 됩니다. 우선은 눌림입니다. 나는 결코 서두르지 않는 시장의 관찰자이다. 주가의 흐름을 욕심 없이 무덤덤하게 관찰을 한다. 주포의 의도를 이뤄내지만 주포의 핸들링에 당하지 않기 위해 침착성을 잃지 않는다. 그러다가 정확한 타점에서 놈의 목줄을 물어뜯는다. 나는 요리조리 피해다는 쥐새끼를 정확한 타이밍에 낚아채는 노련한 사냥꾼이자 이 시장의 포식자로서 세력 양아치 새끼들을 모조리 씹어먹을 것이다. 이게 제가 가진 기본 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도 매매에 앞서 이런 신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력과의 심리게임에서 이기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싸움을 하기 전에 이겨놓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놈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놈의 의도는 다시 한번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저항 라인은 아직 돌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돌파입니다. 여기서부터 돌파 매매 관점이 들어갑니다. 제가 차트를 크게 해서 앞에 상황도 보겠습니다. 새로운 저항 라인이 될 만한 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바로 위에 저항 라인만 돌파하면 그 위에는 매물대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바로 이런 주식들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돌파 매매를 선호하는 트레이더들은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만 찾아다닌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중요 저항 라인을 돌파하자 다시 날아갑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살짝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치고 갑니다. 이제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아마 이런 차트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을 돌파한 후에 쭉쭉 치고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중요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이 차트를 발견했다면 비중을 실어 진입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트에서 결정적으로 대세를 가늠하는 주요 저항 라인을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수많은 차트를 돌려보며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이러한 주요 저항 라인 돌파가 나오는지 관찰을 하였습니다. 제가 돌파 매매를 본격적으로 강의하게 되면 자세히 풀어드리겠지만 그 전에 여러 차트를 돌려보면서 이 주요 저항 라인 돌파에 대해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급락이 나오네요.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다고
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런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급락이 눌림목 매매를 주력으로 하는 저희들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반등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계속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장대 양봉으로 N벨선이 깨진 것이 보입니다. 이후 21선은 깨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지바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저항 라인이었던 것이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저 지지 라인을 잘 지켜주며 반등을 한다면 매수 타점이 됩니다. 여하튼 더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21선이 깨지고 지지라인까지 깨지고 말았네요. 주식이란 한마디로 말의 추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날 때 매수할 수 있어야 하고 매도세가 강할 때는 섣불리 진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매도세가 강한 구간입니다. 충분히 주가가 빠진 후에 매도세가 매수세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저항선들을 다 지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 차트를 처음 발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 이 차트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시고 진입 여부를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매도세가 멈추어진 것이 느껴집니다. 하락 추세 끝에 도지 캔들도 보입니다. 밑에 보조지표의 추세선들은 아직 상방으로 꺾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보조지표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보조지표들은 가격 변동을 근거로 만들어진 지표들입니다. 오로지 OBV 보조지표만 거래량의 함수관계를 지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전 9일간의 거래량 평균값을 초과하는 거래량이 최근에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세하지만 주포의 핸들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진입 타점으로 잡는 것입니다. 저는 가격 변동은 두 번째로 따지고 거래량을 우선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포의 핸들링을 거래량 지표인 OBV 지표가 잡아낸 것입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지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선이 저지바입니다. 저항선이 지지라인으로 바뀐 선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바로 이 저지바입니다.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라입니다. 아직 확신이 없다면 좀 더 확실한 반등의 신호를 기다려도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반등의 신호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지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으며 큰오빠 캔들도 보이고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올라간 것도 보입니다. 거래량에서도 주포의 핸들링이 확실히 시작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OBV 보조지표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저지바, 즉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뀐 지점을 터치하고 반등한다면 확실한 매수 타점이 된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21선의 지지를 받으며 순조롭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고점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중간에 주포 개새끼가 장난을 한번 친 것이 보입니다. 여하튼 이제 상승세를 제대로 탄 것이 확실해진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확실하게 돌파가 나온 뒤에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확실하게 전고 돌파가 나온 뒤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중요 포인트가 또 하나 나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분명하게 전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거래량입니다.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고 돌파가 나왔을 때 반드시 상대적 거래량을 확인해야 한다. 이전 상황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전고점이 형성될 때 발생한 거래량입니다. 이번에 전고 돌파가 나온 시점에서 발생한 거래량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전혀 매물이 소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돌파가 나온 것입니다. 나갈 놈들이 충분히 나가지 않고 돌파가 나와버렸습니다. 물론 앞에 두 번의 조정 기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를 했지만 전고 돌파 지점에서는 전혀 매물이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 없이 다시 조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전고 돌파 시 앞에서 전고점이 형성될 때 발생한 거래량에 준하는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즉 이러한 전고 돌파는 일종의 가짜 돌파가 되는 것이다. 이제 다시 눌림에서 반등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이 라인도 역시 저지바입니다.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뀐 자리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이 지지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한 것이 보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번에도 이 자리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형국입니다. 마지막 캔들이 비록 음봉이기는 하지만 정확히 이 지지 라인을 아랫꼬리가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면 좀 더 지켜보아도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제 반등한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첫 번째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상기해 보겠습니다. 저지바, 즉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을 때 이 지지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면 확실한 매수 타점이 된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주세건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지점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두 타점 모두 저지바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저 거래량 기법도 있고 공중 부양선에서 골파기 지점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피보나치 지표를 대입해 0.382 구간이나 0.5 구간 근처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또 하나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바로 저지바입니다. 이 저지바만 제대로 찾을 줄 알게 되면 다른 보조 지표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저지바 라인을
그어놓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차트에서 공부를 하고 실전에서 단주로 경험하면서 몸에 익히셔야 합니다. 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딱 1년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가의 상승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돌파 매매 관점에서 아주 좋은 타점은 어디일까요? 여기입니다. 나머지 좋은 타점들은 모두 눌림목 매매 타점들입니다. 저지바에서 반등하는 자리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돌파 매매를 하시겠습니까? 눌림목 매매를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후 상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날아갔네요.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다시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았다면 어마어마한 상승분을 먹을 수 있었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돌파 관점에서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거래량이 충분히 발생한 것이 보입니다. 가짜 돌파와 진짜 돌파를 구분하는 기준은 상대적 거래량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저지바와 전고 돌파 시 상대적 거래량 체크. 오늘 나온 이 두 가지 요점도 매매일지에 잘 기록해 두시고 지나간 차트에서 공부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차트가 더 있기는 한데 몸이 많이 피곤하네요. 여독이 풀리지 않은 모양입니다. 좀 쉬어야겠네요. 그럼 열공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길 기원합니다.